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도 노안 백내장 수술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이 좀 풀리니까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초점 거리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원거리, 그 다음에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를 이제 근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거리는 보통 한 2m 이상 되는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중간 거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 보는 거리 내지는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 화면 보는 정도, 근거리는 뭐 서류나 핸드폰 정도, 그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원거리, 중간 거리, 근거리를 두루두루 다 볼 수 있는 렌즈를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원거리부터 중간거리까지 커버를 하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거는 원거리만 보든지 아니면 근거리만 보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보게 되고, 그 거리 말고 다른 부분은 안경을 써야 초점이 맞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는 렌즈의 회절 구조라고 해서 중심부에 동심원 모양으로 동글동글한 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형 구조들이 빛을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메인이 원거리, 그 다음에 한 60에서 80cm 정도의 중간거리, 그 다음에 30-40cm 정도의 근거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초점을 맞을 수 있게 대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속 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을 좀 잡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원거리에 일단 맞췄다 하면은 원거리부터 어느 정도의 중간거리까지 커버를 해주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초점이 나오는 한 덩어리의 좀 긴 초점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빛이 좀 손실이 되고 산란이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생기게 돼요. 특히 이제 밤에 어두운 환경에서 동공이 좀 커져 있을 때 조금 더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밤에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빛번짐이 좀 느껴진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연속 초점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은 대신에 빛이 분산이 되는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비감도가 좀 더 좋고 시력의 질이 조금 더 좋고, 그 다음에 빛번짐도 좀 덜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연속 초점 렌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회절 구조가 없는 아이엔스 같은 경우에는 빛번짐도 단초점 렌즈하고 비슷한 정도로 별로 없는 그런 렌즈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눈의 특성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활 패턴,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검사를 하러 오시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적합한 렌즈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대개는 무리가 없고, 환자분들이 간혹 각막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망막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다초점 렌즈를 하는 게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오셔서 눈을 확인을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면은 그거에 맞는 렌즈를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다초점하고 연속초점하고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근거리가 좋은 다초점 렌즈를 쓰고 한쪽은 원거리부터 중간거리가 잘 나오는 연속초점 렌즈를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좀 더 자연스럽게 볼 수는 있죠. 아무래도 양쪽 다 다초점 렌즈를 해서 가까이를 같이 봐주는 것보다는 근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중간거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죠. 다만 왼쪽 오른쪽 차등을 두는 경우에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님 직군이다 라고 하면은 네. 어떤 거를 나중에 의사라고 하면 사실은 의사라고 해봐야 특별한 건 없고요. 멀리를 이제 많이 보지는 않지만 중간거리, 근거리를 많이 보죠. 서류나 모니터 이 정도 위주로 많이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초점, 근거리를 잘 커버를 해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성경이라든지 짜잘한 글씨를 많이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써야 근거리가 이제 커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주로 근거리가 잘 나오는 클라레온이라든지 파놉틱스라든지 파인비전 이런 종류의 다초점 렌즈를 쓰는 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은퇴하시고 골프가 취미이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뭐 아주 근거리보다는 주로 원거리 많이 보시게 되고, 야외에서도 대비감도가 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엔스라든지 뭐 BBT라든지 이런 연속 초점 렌즈를 좀 더 추천을 하고요. 다만 뭐 핸드폰 볼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럴 땐 얇은 상황에 따라서. 근데 대개는 연속 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근거리를 잘 보세요. 그 전에 이미 노안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보고 글자를 크게 해서 보고 이 상태로 적응을 많이 해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가까이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크게 불편하지 않게 어느 정도 핸드폰 잘 보십니다. 돋보기 없이. 80세에 가까워져서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조금 이른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된 분들은 일단은 뭐 연세가 뭐 7, 80대 이렇게 되신다고 하면은 아주 근거리를 이렇게 많이 보실 일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은퇴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적응이 쉽고 원거리, 중간거리 커버가 잘 되는 비비트라든지 아이엔스 같은 연속 초점 렌즈가 좀 더 적합하겠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눈에 또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눈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개는 적응이 잘 되고 시력에 크게 지장이 없는 연속 초점 렌즈가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나이에 조기에 수술을 하신다 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반대인데, 대부분 다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실 때죠. 핸드폰, 모니터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중간거리 이렇게 커버가 잘 되는 클라리온이라든지 파놉틱스, 뭐 시너지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들을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인공수정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뭐 인공수정체는 정답은 없습니다. 100% 정답은 없지만 나쁜 선택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는 렌즈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눈의 특성을 확인하고 또 직업이나 생활 패턴에 맞는 렌즈를 추천을 해드리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